네, 안녕하세요. 스타워커입니다. 오늘 실적 발표했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전에 한번 싹 다 정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의 특징이죠. 제 생각도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멤버십이 궁금하신 분은 게시글과 댓글에 있습니다. 자, 일단 내일 새벽 장 끝나고죠. 아마 한 5시 반 정도부터 시작할 것 같은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정말 중요한 전 세계 1등 시총 기업이라 정말 중요한 거죠. 여러분이 들고 있든 안 들고 있든 정말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최근 여러분 보시면 아시면 다 빨간색이죠? 지난 실적 발표 빼고는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실적을 비트한다. 예상치보다 높은 걸 비트한다고 하죠? 굉장히 높습니다. 지난 예상은 왜 이렇게 많이 틀렸지? 기억이 안 나네. 어쨌거나 최근 5월 발표는 미스였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주가는 그 이후로도 계속 올랐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로 가이던스가 잘 나왔기 때문이죠. 실적 발표의 3대 요소가 뭐야? EPS, 매출, 가이던스. 가이던스는 뭐야? 앞으로 다음 분기에 혹은 올해에 어떻게 될 것 같다고 미래 이야기를 해주는 게 가이던스죠. 그래서 5월 지난 실적 발표에서는 EPS가 조금 아쉬웠지만 가이던스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그 이후로 꾸준히 주식이 올랐습니다. 자, 그럼 과거에도 좋았으니까 이번에도 좋겠어? 라는 논리로 사는 거는 조금 살짝 불안하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 더 보셔야 되죠. 바로 엔비디아를 커버하는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을 보는 겁니다. 요거 사이트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 저희 멤버십 가입하시면 이런 사이트 사용법도 다 알려드립니다. 자, 레이팅 40개가 평가가 있는데 36명이 사라고 합니다. 3명은 홀드, 1명은 팔라고 하네요. 팔라고 하는 대단한데?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장 높게 타겟 프라이스 타겟을 그 목표 주가를 정해준 게 250달러입니다. 그죠? 그리고 평균이 199달러입니다. 지금 180 정도 하죠? 그리고 당연히 팔라는 사람이었겠지? 135입니다. 자, 애널리스트들은 이 정도면 여러분 거의 업계에서 최고급으로 보시면 됩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구나. 사라고 하는구나. 한국에 비해서 여러분 미국은요 애널리스트 의견을 따라가시면서 투자하셔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을 정도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실적을 쫓아서 갑니다. 주가는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러면 평균이 199니까 지금 180달러고 목표가 199, 200일 하자냐? 앞으로 20달러 더 오를 건가? 이번 실적 잘 나면 오르나? 자, 근데 여러분 이제 또 무슨 개념을 보셔야 되냐면요. 짜증나. 자꾸 뭐가 나와, 그지? 위스퍼 넘버라는 게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보시면 월스트리트 월가가 예상하는 EPS가 1.01달러인데 위스퍼 넘버. 위스퍼가 여러분 뭐예요? 속삭이는 거야. 조용조용. 그러니까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자기 리포트를 발간해서 목표 주가를 말해. 하지만 이렇게 대놓고 말은 못하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실제로는 요 정도일 것 같아 라고 지들끼리 비공식적으로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 거고, 어떻게 보면 한국어로 가장 더 좋은 표현인데 속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속내. 애널리스트들이 엔비디아 주가를 바라보고 있는 속내를 정리한 게 위스퍼 넘버다. 그래서 여러분 실제 1.01을 넘기면 좋겠지만 위스퍼 넘버를 넘기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할 수도 있고요. 이런 사이트가 나옴으로써 점점점 그 경향이 더 세지고 있습니다. 아니, 얘도 예상치인데 예상치를 예상하는 예상치가 하나 더 나온 셈이죠. 근데 여러분 보통 지금까지 엔비디아의 위스퍼 넘버는요 어땠냐면 월가 예상치보다 높았습니다. 근데 이번에 위스퍼 넘버 뭐야? 오히려 월가 예상치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좀 부담이 없는 편이죠. 그쵸? 어떻게 보면 생각보다 안 좋을 것 같은데 라고 보고 있는 게 현재 애널리스트들의 속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내일은 0.96을 넘어주고 그 다음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 당연히 주가가 좋을 예정이다. 저 지난번 영상에서도 보여드렸는데 애널리스트들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했습니다. 뉴 타겟이 빨간색이죠? 다 오른쪽에 있죠. 최근에 IB들이 커버했는데 죄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올리고 있다. 즉 최근에 점점점 더
엔비디아가 좋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그래도 엔비디아 하더라도 뭔가 걸림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물론 여러분 전인구 경제연구소장님이 엔비디아 본사에 갔는데 젠슨항을 못 찾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되게 유명했어요. 아야야야, 전인구가 엔비디아 사진 올렸다 큰일 났다.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는 젠슨항을 찾기를 실패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엔비디아. 자, 최근에 오늘 어제 나온 뉴스들인데요. 엔비디아가 휴머노이드 로봇을 위한 새로운 두뇌 칩인 제슨 토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자, 로보트, 여러분 휴머노이드 로보트가 이제 점점점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에 들어가는 반도체인 제슨 AGX 토르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전 모델보다 7배 더 빠르대. 무슨 한 번에 이렇게 많이 빨라?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볼트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볼트온 혹은 볼트업, 뭔가를 하나 다 볼트를 갖다 껴넣은 거죠. 엔비디아가 GPU만 만들다가 이제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도 하려고 하나? 저런 뇌를 하나 만들어주나? 독특하죠?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럴 수 있죠. 젠슨항이 나중에 나와서 기자가 물어봤는데 질문했어. 제슨토를 좋게 보세요 했더니 나는 앞으로 휴머노이드 시장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 우리 엔비디아의 제슨토르 반도체 칩이 가장 앞서고 있어. 그래서 우리는 매출 앞으로 뭐 급속도로 늘어날 거로 보고 있어. 이런 식으로 답변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젠슨항이. 그러면 여러분 주가가 오를 확률이 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도 있었죠. 바로 중국이 야 미국 이 나쁜 새끼들 더러워서 니네 반도체 안 써. 약간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쓸 것 같다고 했죠. 근데 어쨌거나 엔비디아가 H20 칩보다 조금 더 좋은 B30A라는 반도체를 중국 시장에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결정은 미국 정부가 할 겁니다. 미국 정부가 이 정도 사양이면 그래 팔아. 어차피 B100, B200이 더 좋으니까 이제 GB100도 나오고 이 정도 구린 거면 팔아도 돼. 이렇게 허락해줄 가능성이 전 높다고 봅니다. 물론 중국이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 우리 수입 안 해. 라고 말은 했지만 여러분 수입 안 하면 중국은 AI 반도체 못합니다. 현재로선 못합니다. 그래서 중국발 이런 이슈가 조금 걸림돌이긴 합니다. 그러나 저는 해결이 될 거라고 보고 젠슨 황이 대만과 중국을 날아가서 이런 걸 왜 얘기하겠어요. 이런 거 해결하러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해결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젠슨 황도 오늘 인터뷰에서 이 질문을 받으면 걱정하지 마. 우리 해결할 수 있어. 물론 최종 결정은 미국 정부에 달려있지만 이라고 말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냥 이 인터뷰 그대로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AI의 진심인 메타, 구글, 아마존, 빅테크 기업들이죠. 하이퍼스케일러라고도 하는데 보시면 메타가 여러분 주커버그가 진짜 AI에 미친 듯이 돈 쏟아붓고 있죠. 그래서 메타가 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투자를 데이터 센터를 더 많이 한다. 이런 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 메타가 하고 있는 게 뭐야? 슈퍼 인텔리전스죠. 엄청나게 똑똑한 지능 랩 연구소라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라마가 생각보다 아쉬웠대. 그래서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메타에서 다른 회사 사람들을 미친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데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한마디로 저커버그는요 그냥 진짜 진심입니다. AI의 진심인 남자가 저커버그인데 얼마 전에 뭐 부서 사람들 몇 명 자르고 구조 조정을 좀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갖고 야 이거 메타 반도체 안 하는 거 뭐 AI 안 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주커버그는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퍼온 기사입니다. 2분기 실적 또 신기록 전망 보시면 MS, 구글, 메타, 아마존 일제히 캐펙스 확대 선언.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줄임말이죠. 캐펙스. 자본 지출. 회사가 돈을 벌어서 회사 안에 쌓여있는 그 돈을 갖고 투자하는 것을 캐펙스 투자라고 합니다. 캐피탈 익스펜디처의 약자다. 결국 뭐야? 엔비디아한테 칩을 받아서 쓰는 빅테크들이 죄다 우리 AI에 확대 투자할 거야 라고 말했다는 기사입니다. 최지희 기사가 그래도 적당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이 정도 기사만 써도 기레기 소리 안 듣죠. 거기에
한국도 마찬가지죠. 각국 정부가 기술 주권 확보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걸 Sovereign AI라고 하죠.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봐. AI를 보시면 알겠지만 AI를 하는데 죄다 미국, 중국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그럼 결국 나중에 우리가 AI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 중국이나 미국한테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 나와요. 근데 그거 갖고 돈 개 비싸게 받거나, 그쵸? 아니면 거기에 뭐 무슨 짓을 할지 어떻게 알아? 그래서 각국 정부가 뭐라고 했다?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 뭔가 하긴 해야 해 라고 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이것도 아까 말했던 건데, 유일한 지금 위기와 단점이 뭐야? 중국발 반도체가 막히냐, 혹은 미국 정부가 막냐, 혹은 아니면 중국이 안 사냐의 문제가 있는데, 제가 설명드렸지만 중국은 현재로서는 엔비디아한테 반도체 주문 안 하면 AI를 못 합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메모리 반도체 안 팔면 중국은 못 합니다. 아직 기술적으로 중국의 기술 반도체가 그렇게 뛰어나지 않고요. 발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야, 미국 상무장관 러트닉 너 모욕했지? 우리 네 거 안 사! 라고 말했지만 제가 봤을 때 그런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젠슨 황이 트럼프 정부의 로비를 잘해서, 제가 말했죠? 일론 머스크가 더럽게 못했던 게 이거라고. 근데 엔비디아는 깔끔하게 처리했습니다. 로비에서 뭘 했다? 허락을 받았다. H20을 중국으로 계속 팔 수 있게끔 해달라 라고 허락을 해줬다. 허락을 받았던 그 논리가 뭐냐? 지금 우리가 안 하면 쟤네 중국 있잖아, 쟤네 살아나오려면 AI 해야 되는데, 그럼 AI 반도체 개발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아주 구린 H20이라는 칩을 주면 얘네들이 이걸 쓰지 본인들 반도체를 개발하려는 노력을 아무래도 적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더 못 쫓아올 거야. 오히려 H20을 막아버리면 본인들이 본인들 거 개발해서 더 빨리 쫓아올 수도 있을걸? 이라고 논리를 펼쳐서 트럼프가 끄덕끄덕했고, 저도 끄덕끄덕했습니다. 근데 물론 여러분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지. 야, H20 쓰면서 자기네 것들도 당연히 개발하겠지. 제가 봤을 때도 그게 맞는 말입니다. 중국은 자기네 반도체 개발 포기 안 합니다. 근데 전 기업과 전 국가가 다 달려들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늦출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왜냐면요, 여러분 생각보다 웃기게도요, 규제를 통해서 수출을 막아서 뭔가를 막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정책이에요.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막아야 되는 거 뭐 있어? 북한 핵도 막았어야 됐잖아요. 그쵸? 북한 핵 막으려고 뭐 했어요? 제재했죠? 그게 맞아 보이지? 얼마나 쿨해. 돈 주면 애들이 그걸로 북한 핵 개발한다. 너무 편하잖아. 그쵸? 근데 막상 제재하니까 어때? 개성공단 닫고 박근혜 정부 때 하니까 어때? 핵실험 3번인가 4번 맞더라. 원래 한 정부다 한 번만 맞았습니다. 근데 개성공단도 닫고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리니까 3번 맞더라. 즉 뭐야? ICBM 겁나 날리더라. 그러니까 어떻게든 우리가 주든 안 되든 돈은 구해요. 근데 우리의 눈치를 보고 우리에 의존하게 만들어야지 오히려 개발이 느려진다니까? 그게 북한 핵도 그랬고요. 요번에 딥시크도 그랬죠. 반도체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반도체 막았더니 싱가포르에서 들여오고 홍콩에서 들여오고 H20으로 만들고, 그래서 딥식이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챗 GPT만큼 어느 정도 그 정도 성능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막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구린 걸 줘서 우리한테 의존하게 만들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요즘 잘 먹히는 편인 거죠. 이만큼 외교라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국제 무대라는 게.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는 결국 미국 정부한테 반도체 수출 허락을 맡을 거고요. 중국도 엔비디아 반도체를 쓸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결론이 뭐예요? 모든 애널리스트, 모든 사람들이 야, 실적은 당연히 좋지 라고 생각하고 있어. 오케이. 근데 여러분 원래는 사실 이럴 때 조심해야 되거든요. 모두가 좋게 보면요, 원래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전 피그마도 그래서 안 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엔비디아 그래도 조정을 조금 받긴 받았어. 물론 그 이후에 5일, 4일, 5일 계속 오르고 있고 지금도 프리장에 오르고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았는 상황이라서 저는 부담이 그래도 조금 덜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전방산업, 하이퍼스케일러들이 캐펙스 투자 엄청 늘리고 있다는 뉴스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걸림돌도 있다고 그랬어. 2번 뭐였어? 중국이었어.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뭐? 어떨 것 같다? 스타고가 보기에 미국 정부도 H-22든 B-30A든 중국 수출 허락해줄 것 같고요. 중국도 자존심 상해서 안 쓴다고 했지만 결국 어쩔 수 없이 쓰게 될 것이다. 해결될 것이다. 저는 이 말을 오늘 내일 새벽에 젠슨 황이 자기 입으로 말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투자자들이 휴 안심하면서 주가를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엔비디아 실적 발표 좋게 보고 있고요. 당연히 저도 많이 비중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엔비디아 미국 대장주입니다. 전체 시가총액 1위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엔비디아 하나가 아니라 빅테크, 반도체, 뭐 팔란티어 뭐 이런데 쫙 싸그리 다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가 잘 나오면 금요일 PC까지는 안도하고 갈 가능성이 꽤 높죠. 근데 물론 바로 다음 날이긴 하지만 그리고 저는요 PC 발표보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더 큰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PC는 CPI 발표 때문에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 녹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런 내용 실시간으로 교육받고 싶으시면 멤버십 문의 주시면 되고요. 궁금하시면 5만원으로 일주일 체험도 시켜드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계좌에서 여러분이 굴리는 거다. 제가 매일 뉴스 퍼와서 이렇게 해설해드린다. 공부하실 분들 제대로 공부하실 분들 또 오시면 되겠다. 이상 스타코였습니다.